도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뭐 먹고 살 건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게다가 한국인이라니? 제정신이니? 난 절대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가진 것이 없고 부모도 없는 한국인이라는 이유였겠지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통해 남편을 만났고 캠퍼스 커플로 3년을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한국인 남친과의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수준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사귀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 남친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끼리 결혼하여 신혼을 즐길 생각이었거든요. 근면하고 성실한 남친과 열심히 생활한다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결국 저희는 부모님의 결혼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행복할 자신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힘을 합쳐서 돈을 같이 벌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살만하더군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 부부에게 축복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던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뱃속에 새로이 탄생할 아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에 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평소에 병원은 거의 다녀본 적이 없었고 건강검진도 한 번 받아보지 못했던 저였지만 임신을 했기에 산부인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내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초기에 발견되어 천만다행입니다. 당장 수술 받으시면 아마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게 무슨?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난소암 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곧바로 수술을 진행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하지만 저의 대답은 수술은 나중에 하겠다였습니다. 물론 저의 그런 선택에 순간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지만 이내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자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지으셨죠.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겠지만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힘들게 결혼하여 이제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암이라니? 제가 남편과 아이의 행복을 모두 망쳐버린 것 같아서 죄책감마저 들었죠. 저는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는데 왜 이런 불행을 주는 것인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죽하면 처음에 저의 결혼을 반대한 부모님마저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냥 축복해 주셨으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을 테고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난소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는 말을 들어서 더욱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파탄날 것만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오래 끌어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저기 수철씨,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전부 망쳤어? 나 암에 걸렸대?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수술을 선택하는 대신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제 뜻도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에비게일, 대체 어쩌자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잖아? 시간이 지나서 더 악화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당장 수술 받자. 그게 맞아? 응?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고 수술 받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잉태한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영역이 아니라고. 사귀면서도 결혼 후에도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저와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다투다 보니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했죠.
저 또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나지 않을 전쟁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남편의 말이 정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건강해야 아이도 있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그런 남편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저의 뜻을 관철했죠. 내가 내 목숨 소중한 줄 모르겠느냐? 나도 절대 내 귀한 목숨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다. 아직 초기라고 하니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출산 후에 수술 받을 생각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보자.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구슬렸습니다. 실제로 저의 솔직한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침내 출산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왔고 그 길로 병원으로 갔죠.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준 소중한 우리의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아주 이쁜 딸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감동을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순간이었죠. 한동안 걱정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던 남편도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 또한 그리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저는 암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시기를 놓치면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저와 남편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병원을 방문했지만 이러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듯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서로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모두 정리되기도 전에 우리는 불청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저희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생전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 했는데 어쩐 일로 온 것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딱히 지금은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질책했어요. 제가 고집을 피워도 수술시켜야지 왜 그러지 못했냐고. 제가 잘못되면 모두 남편 탓이라며 몰아붙였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추태를 부리는 부모님을 댁으로 물리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남편, 우리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는 내 건강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 수술을 미룬 것도 내 선택이고 후회는 없어. 다만 당신과 우리 딸에게 미안할 뿐이지. 그래도 그런 나라도 이해해 줄 거지? 미국 대학병원에서 그러한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사실이었기에 빠르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남편과 아이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라는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존재했다는 사실을 미래의 제 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영상을 담았고 100 행복한 모습들을 담으려 노력했죠.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요. 마음을 체념하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닌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 든든한 남편.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저의 걱정을 하고 계실 우리 부모님, 저와 관련된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수철 씨였죠. 남편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무언가 들여다보며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의 여생에서 좋은 기억을 적어 놓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것이 저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말했죠. 에비게일, 모든 게 정리되면 말하려고 그동안 기다렸어.
다음 주에 당신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할 거야. 그리고 당신의 몸속에 있는 그 나쁜 암 덩어리를 수술하는 거지. 그 다음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한국에서 우릴 도와줄 거야.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믿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나를 믿고 따라줘. 사실 남편의 그러한 말은 저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었고 저렇게 확신에 찬 남편에게 잊을 감마저 느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말들을 하는 걸까? 혹시 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벌써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고 한국의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도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저의 동의만 있다면 수술을 해보자고 하셨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죠.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남편은 전 세계의 병원을 모두 뒤적거리며 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한국의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며 미국과도 견주는 정도이고 어떠한 분야에서는 미국을 상회하는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째 되는 오늘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죠. 그 이후로 저와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저의 딸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국이 저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진료받으며 생활을 해보니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은 큰 충격에 휩싸이셨고 그동안 자신들이 무지하여 한국과 제 남편에 대해 큰 오해를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착한 저희 남편은 사과를 받아주더군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종종 방문하시며 우리와 최대한 살갑게 지내려고 노력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치안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배려심도 깊었죠. 게다가 교통도 편리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여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